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거. 코로나 때 풀린 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리먼 브라더스 때 제로 금리를 하고, 그러니까 유동성을 최대한으로 풀고 제로 금리를 하고 양적 완화를 했죠. 이때 4년간 2조 달러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 마찬가지로 제로 금리로 유동성 풀로 풀고 양적 완화를 했는데 2년간 4조 달러 했습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4년간 2조 달러, 2년간 4조 달러. 그럼 몇 배예요? 2배가 아니죠? 4배죠. 4년간 2조 달러 했고 2년간 4조 달러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훨씬 더 단기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불렀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양적 완화 2년간 하는 동안 달러가 무려 41%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100몇십 년 동안 있었던 달러가 100장인데 거기에 41장의 달러가 겨우 2년 만에 추가가 됐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나? 이미 제로 금리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졌다. 계속해서 낮아졌다. 낮아지고. 자, 봐요. 경기가 안 좋고 경기 위기가 와요. 그러면 연준이 달러를 프린팅을 합니다. 달러 프린팅해. 그럼 돈을 막 뿌려. 그럼 경기가 좋아지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크니까 이제 다시 금리를 올려야 돼. 근데 금리를 조금 올리려고 그러면 경기가 또 안 좋아져. 그럼 다시 돈을 짜자자자 뿝니다. 그러면 다시 금리가 내려가. 근데 금리를 그 돈을 너무 뿌렸더니 물가가 상승해. 그래서 금리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경기가 너무 아파져. 다시 돈을 차차차 뿝니다. 더 내려가. 그걸 하다가 2008년에 드디어 제로 금리까지 왔는데 제로 금리까지 오니까 돈이 이제 이게 막힌 거야. 고장난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헬리콥터로 양적 완화로 돈을 뿌려댄 겁니다. 그래서 4년간 2조 달러를 뿌린 거고 그 다음 차례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올라갔다가 제로 금리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뿌릴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2년간 4조 달러, 4배의 돈을 뿌린 거다. 그래서 양적 완화 이후로 돈이 41%가 증가했는데 지금 양적 완화가 끝난 2022년 3월 이때부터 이제 양적 완화 끝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겨우 2.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기간에만 겨우 2년 동안 41%를 증가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1년이 지난 동안 2.5%밖에 감소하지 않았고 이제 좀 있으면은 고금리 끝나니까 다시 증가할 거예요. 이거 이제 올해 중반 정도부터면 다시 증가합니다. 겨우 2% 감소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다시 증가로 다시 돌아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코로나 때 열심히 뿌렸던 돈은 지금 다 있어요. 어딘가에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시장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뭐 은행에 가 있고 뭐 채권에 가 있고 금에 가 있고 어딘가에 가 있는 거지 다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좋아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돈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다. 코로나 때 2020년, 2021년에 주가 나스닥 16,000 갈 때 그 돈이 그대로 있다고 잠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환경 좋아졌다 그러면 다시 다 돌아온다고. 그러면 그 돌아온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인플레이션에 속지 말아라. 인플레이션에 속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요 앞에 비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지 전년 대비해서 물가는 여전히 굉장히 6% 뭐 5% 6%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거. 지금 이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라고 하는데 이 전년 대비 물가라고 하는 게 작년에 40년 만에 최고조로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6.5%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40년 내 최대 물가 상승했던 그거에 대비돼서 여전히 6%가 넘게 물가가 올라 있는 거니까 지금 이게 물가가 그냥 이거랑 비교해서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전혀 낮은 게 아니고 지금도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 작년에 40년 내 최고 인플레이션을 했던 그 엄청난 기록과 비교를 해서 지금 조금 줄어든 거지 전혀 인플레이션이 줄어든 게 아니고 심지어 그런 엄청났던 작년과 비교해도 여전히 6.5%나 인플레이션이 그 와중에도 어쨌든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심지어는 최소폭으로 보고되도록 축소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올해 물가 10% 올렸습니다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냐고. 당연히 물가는 가능하면 최소 한도로 최소 폭으로 보고되도록 축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화폐 가치 하락은 이거보다 더 높다. 제가 금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금이 50년 동안 가격이 오른 것을 비교했을 때 달러의 금에 대한 구매력은 연평균 7.6%씩 감소해왔다. 그러니까 달러의 반대편에 금이 있고 이 금에 대한 달러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달러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예요. 바로미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금에 대한 달러의 구매력은 연평균 7.6%씩 감소해왔고 이것이 진정한 달러의 구매력 감소, 화폐의 가치 감소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속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걸 전혀 몰라. 화폐 가치가 연평균 7%씩 8%씩 감소된다는 걸 모르고 은행에 돈을 저축하고 그 돈으로 오히려 부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만들어줘. 이런 걸 다 사람들이 다 몰라.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런 험난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설명한 게 바로 돈의 규칙이다. 오케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극도로 비친화적이고 비우호적이고 오히려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주는 이런 비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돈의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고 모르는 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력입니다. 구매력. 가치를 잃어가는 것에 장기적으로 보관하면 안 돼요. 화폐도 필요하죠. 언제? 단기적으로 사용할 자금에. 단기적으로 사용할 자금은 변동성이 적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 그런 화폐에 보관을 해야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관할 구매력이라면 제대로 된 곳에 구매력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 구매력을 어디에 보관할지를 잘 나눠야 돼요. 왜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폐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용할 돈이면 화폐에 보관을 해야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사용할 돈, 한 3년 정도 후에 사용할 돈이면은 장기적으로는 가치 감소가 적으면서 동시에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뭐 ETF나 가치주 같은 거에 보관을 해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할 예정이 없거나 아주 먼 미래에 사용할 돈이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가치를 가장 많이 보관하면서 성장성이 높은 성장주 같은 자산에 암호화폐 같은 자산에 보관을 해야죠. 이거를 분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자산으로 이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다 사야 될까? 지금 다 샀는데 내일 떨어지면 어떠지? 또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 거지? 냉치삼 같은 냉면, 치킨, 삼겹살 같이 사람들이 좋아할 자산을 사라고 하는데 어떤 자산이 그런 자산이지?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 돈을 자산으로 전환해 나가는 기술. 이게 필요하고 다 그렇게 전환을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너무 느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살 거 아니잖아요. 뭐 100년은 살 수 있겠지만 200년 살 거 아니잖아요. 또 건강하게 사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너무 느리게 이 자산이 증식돼봐야 구매력이 증가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이 구매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 리스크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리스크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면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구매력을 보호하면서 증가시켜 나갈까? 여기까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5가지 규칙에 의거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구매력을 모으고 불려나간다면 아는 자는 이렇게 되고 모르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책을 사신 모든 분들은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